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소재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소재 규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소재 규제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 무상 제공하면서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고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는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기고 한국 대법원이 법적 효력을 이러한 청구권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인당 1억씩 배상하라는 이런 판결을 지난해 10월에 했다는 것이 지금 아베 총리의 비판 요지입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를 하고 소재 규제라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근본 이유, 속내가 또 있겠죠.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액션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보통 일본에서 이런 선거 처리되면 항상 북한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지렛대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미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참여 선거만에 이런 그 활용하기 위한 액션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이 이번 규제를 실행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났던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나리오를 지금 짠 후에 첫 번째 행동을 이번 소재 규제 보복으로 진행을 한 거죠. 지금 일본에서는 대법 판결을 청구권 협정을 어기면서 배상을 청구를 해서 한국이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일본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0월에 판결이 난 이후부터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선거에만 이용하는 그 정도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 카드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WTO 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재 국산화 추진 건이 있죠. 세 번째로 20대 기업 총수와 만나서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가될 수 있는 이런 100대 품목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맞보복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 한 5가지 정도로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1번에서 3번까지의 대책은 WTO 제소, 소재 국산화, 그리고 총수 만나서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끄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장기적인 대책이죠. 뭐 길게 가면은 뭐 1년, 2년, 3년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 100대 품목 가능성 점검하는 것은 미리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맞보복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 5번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도 추가적인 보복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뭐 100개 정도 리스트를 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쉽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의 무역 관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의존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본도 지금 타격을 입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소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그런 매출도 상당히 많이 줄 거고 타격을 많이 입겠지만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규제된 이 소재 재고로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보면 에칭가스의 경우에 독성이 강하고 소재 변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보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재고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레지스트라든지 폴리미드 등은 한 2, 3개월치 정도 재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칭가스의 경우에 일본에서 뭐 70% 정도 지금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고 리지스트하고 폴리미드 등은 거의 90% 가까이 일본 회사에서 전 세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 소재 규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일본의 규제가 4일부터 시행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일본 소재 통관이 이틀째 허가가 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태가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통관을 하고 쭉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또 꽤 오래 걸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워낙에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르면 내일 일본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고 소진으로 반도체 공정 중에 하나가 중단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만약에 에칭가스가 지금 이제 가장 재고가 좀 적죠. 만약에 에칭가스 소재를 지금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많은 공정 중에 에칭 공정이 스탑이 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공정은 올 스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가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뭐 이렇게 가끔 이 신문에 한 번씩 나죠. 반도체 공장에서 이 정전이 뭐 30분이 되어서
뭐 어떻게 됐다 이러면서 하루 30분 정전돼서 피해액이 몇백억 정도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뭐 한 번씩 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게 하루만 중단이 된다고 해도 피해액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수출이 중단돼서 일본이 타격을 받는 것은 좀 뭐 소재 매출이 줄어드는 그 정도의 타격이 되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공장이 중단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받는 이런 타격하고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것은 분명히 일본도 심각한 타격을 받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타격 받는 거하고는 거의 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미 다 조사를 해놨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로, 반도체 생산이 중단이 될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전자제품에 쌓인 반도체가 중단되면 반도체 가격은 폭등을 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인데 좀 생산이 중단돼서 재고가 확 줄어버리면 반도체 가격은 폭등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하이엔드 디스플레이 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들지 못하면 이제 공급할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도 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외에 그리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크고 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지금 보면 반도체 장비가 34% 정도 되고 직접 회로가 12%, 화학 원료가 지금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 규제한 부분이 화학 원료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 부분이 43%가 일본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강대강으로 지금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둬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로, 현 상황이 발생한 핵심 쟁점을 해결해야지 이번 위기가 극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핵심 쟁점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이고, 지금 우리나라 법 쪽에서는 아베 총리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법 쪽의 해석은 현 상황에서 지금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아베 총리한테 가서 법조인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하니까 네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다시 이렇게 하고 배상 판결하는 거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뭐 설명할 그런 지금 상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와 일본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핵심이 되는 강제징용 판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과 대화를 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1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끼리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 상황이 좀 원만하게 해결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로 일본도 피해를 크게 보겠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가 크게 깔려 있다고 보이고, 그렇지만 정치적 의도만이 아닌 실제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0월부터 보복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열 번째로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 전자업체 피해가 크게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반사익을 얻는 기업들도 크게 나타나겠죠.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들은 이게 정말로 실행이 돼 버린다 그러면 엄청난 반사익을 얻을 걸로 보여집니다. 11번째로 미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미국이 원래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나라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중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뭐 중재가 뭐 잘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일본도 미국한테는 이렇게 좀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 미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공조 없이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일에 뭐 이렇게 미국하고 미북이 대화가 결렬된 뭐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념일에 연설을 할 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경고를 좀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중재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을지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규제가 지금 이 미국과 사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를 바라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소재 규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번째로 이번 사태가 일본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는 상황으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재고 소진으로 공장이 멈추는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타격 정도하고 우리나라의 타격 정도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좀 실마리를 풀지 않을 경우에 실행이 되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3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의 마찰이 잘 봉합되는 액션이 나와줘야지 증시가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촉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내일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인이 지금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뭐 삼성, SK 하이닉스 돈이 많죠. 뭐 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상황은 돈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서 해법을 찾으려고 해도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4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공표를 했고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제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가 그렇게 짧진 않죠. 일본보다는 짧지만 지금 뭐 짧지 않은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분은 1등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까지 일본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국산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하고 기업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재 국산화에 대한 테스트가 많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15번째로 이번 사태가 진척이 되지 않고 악화 또는 멈춰 있을 경우에는 전기전자 관련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제재가 또 될 가능성이 있는 일본 의존도가 큰 그런 관련 업종들은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소재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하려는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증시 자금의 특성상 외인과 기관이 위험을 안고 매수를 강하게 드라이브 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단순히 주가 측면에서 볼 때 핵심 쟁점이 되는 강제징용 보상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일본과 원만히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의원 선거가 있는 7월 21일까지는 일본에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대화를 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1일까지 뭐 우리나라가 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20일 이후에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일본에서도 21일까지는 뭐 선거에 이렇게 활용을 뭐 하려는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현명하게 좀 잘 대처를 하기를 좀 바라봅니다. 지금 강대강으로 이렇게 해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금 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강대강으로 했다가는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그런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장에 좀 잘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